경기도 안산의 한 작은 도서관. 겨울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햇빛은 어딘가 부드럽게 사람의 어깨를 눌러주고 있었다. 도서관 안쪽 서가 구석 책을 정리하는 유정수는 자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올해로 65이 되었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로 혼자 사는 삶에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었다.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 도서관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책 냄새 나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그나마 마음을 다독이기에 충분했다. 그날도 그는 서가에 꽂힌 책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닥에 굴러간 책을 주우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에 조용히 다가와 책을 들어주었다. 고운 손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도서관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그녀는 청소 용역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었다. 이름표엔 리어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유정수는 그보다 먼저 그녀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 그저 조용한 익숙한 슬픔 같은 눈빛. 정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고 그 짧은 순간에 정수는 이상하리만큼 오래도록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제 그 조용한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녀는 오전 근무가 아닌 오후 근무라 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다시 자리를 지키며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복도에서였다. 정수는 인사를 건넸다. 그녀도 인사를 받았다. 짧고 간단한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몇 번의 짧은 인사가 이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오래도록 정수의 기억에 남았다. 어느 날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정수에게 그녀가 다가왔다. 정수는 책을 내려놓고 말했다. 일 마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가 그녀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는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였다. 그 다음엔 도서관 이야기. 그리고 나중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유정수입니다. 리연아라고 해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정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현아는 도서관 청소 일을 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항상 조용히 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오래 참아온 인내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정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탈북한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섭습니다. 어디서든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긴 그런 거 따지는 곳 아니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정수는 그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라 직감했다.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벤치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 동안 정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는 기분을 느낄 줄이야.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에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저 겨울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새소리 같은 존재였다. 정수는 아직 그것이 봄인지조차 몰랐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도서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유정수는 문득 발길을 도서관 옆 공원 쪽으로 돌렸다. 며칠 전 그 벤치에서 리어나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발걸음. 뒤를 돌아보니 현아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정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아 씨,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특히 그를 가르칠 때는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군인이었고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실종되었다. 그 후 현아는 감시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도 릴려나 문화선전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회색이었다. 감정도 생각도 통제되어야 했다. 정수는 숨을 가쁘게 삼켰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단단한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등 위로 살짝 시선을 옮겼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손이 겪어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감싸던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설원으로 잠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곳에서 처음 남한 사람들을 보았고 그중 한 남자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 말은 이랬다. 고생 많으셨죠. 여긴 아름답지만 당신이 진짜 자유를 느끼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유정수 씨였다. 현아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때 금강산에서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던 분 아니세요? 정수는 그제야 기억을 떠올렸다. 사진을 찍으며 해설사에게 정중히 인사하던 자신, 그리고 그 순간의 짧은 교감. 현아는 그때 받은 쪽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거기엔 정수의 이름과 안산에 오시면 국수 한 그릇 대접하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은 이렇게도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현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도서관에서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소규모 강연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현아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아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아주 희미한 기대가 스며들고 있었다. 정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나 위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심, 어린 제안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냈다. 금강산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 그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해설사 여인, 지금 그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문화센터 작은 강의실 안, 낡은 의자와 오래된 칠판이 놓여 있었다. 리연아는 그 앞에 선 채종이에 적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나의 탈북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쳐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정수는 강의실 뒷문에 조용히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아는 서툰 손글씨로 원고를 읽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단단함이 있었다. 며칠 전 현아는 정수의 제안을 망설이다 결국 수락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강연 준비를 시작하자 그녀는 수없이 마음을 접었다 폈다. 강연 당일 아침 그녀는 거의 밤을 새운 얼굴로 도서관에 도착했다. 정수는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을 그녀에게 건넸다. 현아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고 차가운 손끝에 전해진 온기는 그녀의 긴장을 잠시 녹여주었다. 강의실 안은 썰렁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젊은 대학생부터 노년의 부부까지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아는 목을 축이고 첫 문장을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연아입니다.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고개는 떨구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릴 적 평양에서 보낸 기억, 교사로 일하던 시절,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의 공포, 문화선전부에서의 억압된 시간, 금강산에서 처음 들은 자유의 언어, 그리고 탈북이라는 선택, 두만강을 건너던 날, 중국을 지나며 몸을 숨겨야 했던 기억, 태국을 통해 도착한 한국 땅. 사람들은 숨죽여들었다. 현아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수는 강의실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엔 촉촉한 빛이 맺혀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시 살아가는 중이구나. 강연이 끝나고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현아는 허리를 숙였고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다. 정수가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감동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 못한 것 같아요. 말도 자꾸 헛나가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현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의 표정에는 뿌듯함과 존중, 그리고 작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을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조용히 그 옆에 발을 맞췄다. 강연 이후 도서관에선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명함을 건넸다. 현아는 아직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정수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현아에게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국수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오래전 쪽지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서요. 현아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저도 기억나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수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같은 박자를 이루고 있었다. 봄이 가까워지는 어느 오후, 유정수는 리연아를 동네 작은
국밥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이따금 도서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들르던 곳이었다. 현아는 고개를 몇 번 숙이며 들어섰고 국밥 냄새가 배어있는 그 좁은 공간은 어쩐지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말없이 따뜻한 숭늉을 따라주었다. 현아는 그 앞에서 긴장한 듯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집에 잠깐 들르시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국화차가 있는데 드셔보시라고요. 현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었다. 한 걸음 다가가면 자신이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넓진 않았지만 깔끔했고 벽마다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작은 액자 속 아내의 사진이 소박한 미소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아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정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아내분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진 속 눈빛이 따뜻하네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둘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국화차를 마셨다. 말은 적었지만 그 공간에 흐르는 시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도서관 봉사 후 함께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때로는 서로의 책을 빌려 읽었다. 대화는 일상적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감정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수의 아들 민재가 집을 방문했다. 민재는 40이 넘은 직장인이었고 아버지와는 평소 무심한 듯거리를 두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재는 거실에 앉아있던 현아를 보자 순간 멈칫했다. 정수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인사해라. 리연아 씨다. 아버지랑 같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야. 민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주방 쪽으로 정수를 따로 불렀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세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의미로 만나는 거 아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람이야. 민재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현아는 그 모습을 느꼈고 그날 밤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민폐가 되고 싶진 않아요. 괜한 오해를 사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한텐 위로고 의미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 말에 현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조금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사실 엄마 떠나신 후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모습 보면서 늘 죄송했어요. 그냥 놀랐어요. 그분이 탈북민이란 얘기도 듣고 나니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든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닌 이해의 여지였다. 봄은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서관 앞 홍원에도 작은 꽃망울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다. 유정수와 리연아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 일을 마치고 나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셨다. 현아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정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오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인데 봄이 되면 자꾸 떠올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북에 남겨두고 온 오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떠나오던 날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그 사람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잡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상하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 다시는 못 볼 사람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저려요. 정수는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레 자기 손을 얹었다. 말없이 그저 조용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하는 사람은 잊히지 않지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리워지곤 합니다. 현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벚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히 꽃잎을 떼어내며 중얼거렸다. 정수 씨는 아내분 많이 그리우세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립죠. 가끔은 꿈에도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덜 그립더라고요. 그게 미안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아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정수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현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아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수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말 정수는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현아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했지만 그녀는 현관 앞에서 환한 앞치마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직접 만든 나물 반찬, 그리고 구운 고등어가 놓여 있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며 웃었다. 이거 마치 집밥 같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아는 웃으며 말했다. 원래는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신경 써봤습니다. 저도 이런 거 누군가에게 해준 게 참 오래간만이라서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현아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방의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액자에 끼워진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저기 오른쪽 두 번째가 오빠예요. 그리고 여긴 어머니. 사진이 낡아서 흐리긴 해도 저는 저 얼굴들 다 기억나요. 정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의 남은 인생에는 더는 저런 흐릿한 얼굴이 아닌 또렷한 웃음을 함께 남겨주고 싶다고. 따스한 햇살이 길게 늘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 유정수와 리연아는 도서관 근처 작은 동네 축제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마련한 벼룩시장과 무료 공연이 이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골목을 가득 메웠다. 정수는 어깨에 작은 돗자리를 들고 현아를 이끌었다. 정수 씨, 이런 데까지 같이 와도 괜찮겠어요? 괜찮다마다요. 가끔은 이렇게 북적이는 데서 걷는 것도 좋아요. 혼자면 절대 안 나왔을 텐데 덕분에 나왔죠. 현아는 작게 웃었다. 조심스럽고 단정한 웃음이었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두 사람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준비해온 김밥과 귤을 나눠 먹었다. 햇살은 얼굴을 간지렸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런데 축제장을 지나던 도서관 봉사자 하나가 정수에게 인사를 건네왔다. 뒤이어 다른 지인들도 줄줄이 인사를 하며 물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가족분이세요? 정수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성실하시죠. 현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낯설고 따가웠지만 정수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이상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서관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수 씨 탈북자 여자랑 같이 산대. 두 사람 사이 이상하다더라. 동네 아줌마가 봤다는데 손을 잡고 겉더래 같은 말들이 돌았다. 현아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서가를 닦았다. 일부러 인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그녀를 대놓고 훑어보았다. 정수는 소문을 들은 날 곧바로 도서관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저희 둘은 공공의 질서를 어긴 것도 없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사생활이 다른 분들께 불편이 된다면 제가 봉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도서관 측은 당황하며 말렸다.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말은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현아는 그날 밤 정수에게 말했다. 그만두셔도 돼요.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한 일 생기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정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내가 감당할 문제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 후 현아는 혼자 도서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벽면 게시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사진을 발견했다. 그 안에 정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자신과 나란히 앉은 사진도 있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참 평온해 보였다. 현아는 그날 밤 오랜만에 머리를 풀고 거울 앞에 앉았다. 낡은 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도 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 앞에 나와 있었다. 현아가 도착하자 그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예쁜 자수가 놓인 손수건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대의 눈물이 닿을 곳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현아는 쪽지를 읽고 손수건을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수 씨 덕분에 다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현아 씨 덕분에 다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의 봉사 일정이 끝난 후 유정수와 리연아는 근처 고궁을 찾았다. 무료 입장일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정수가 제안한 나들이었다. 고궁 안에는 연두빛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현아는 한참 만에 고궁을 걷는 것이 어색한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수는 그녀가 걷는 속도에 맞춰 발을 내디뎠다. 햇빛이 조용히 머리 위로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잠시 후 정수가 입을 열었다. 현아 씨는 혼자일 때 무슨 생각하세요? 현아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살아온 시간을 자주 떠올려요.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같은 생각이요. 그리고 가끔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 내 인생인지 의심할 때도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쩐지 자신의 마음과도 닿아 있었다. 저도 그래요. 제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 모든 시간이 더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현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제 곁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게 돼요. 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이 흔들리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고공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다. 정수는 자신의 오래된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고 그 안에는 살짝 웃고 있는 현아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정수는 그 사진을 인화해 작은 액자에 넣어 현아에게 건넸다. 현아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조심스레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저 이런 거 받아도 될까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저한텐 아주 소중한 사진이거든요. 현아는 액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누구와 사진 찍는 것도 두려웠어요. 혹시 또 잃을까봐. 근데 이 사진은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저녁 현아는 정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현아는 웃으며 말했다. 정수 씨, 노래 잘하시네요. 음정은 좀 벗어나지만 느낌은 좋아요. 정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 나이에 누가 뭐래도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수 씨, 저희 관계에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까요? 꼭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의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거요.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소개할 때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아닌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걸어가는 길 위의 흔한 그림자처럼 금세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 것이 되었다. 봄의 끝자락 도서관 앞 홍원에는 마지막 벚꽃들이 바람에 실려 흐드러졌다.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은 유정수와 리연아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현아는 손끝으로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다. 벚꽃은 참 빨리 지네요.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너무 서둘러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떨어지는 꽃잎마저도 같이 보면 덜 아쉽잖아요. 현아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수를 바라보았다. 정수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정수는 커피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살짝 감쌌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현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그대로 들이마셨다. 오래도록 그려만 했던 평온한 일상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며칠 뒤 현아는 작은 편지 한 장과 함께 손수건을 건넸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 손수건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이 마음도. 그날 밤 정수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비록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고 서로가 세상 속 어떤 위치로 남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현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약속을 하고 싶었다. 일요일 아침 정수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안에는 금반지 한 쌍과 직접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아 씨, 정식으로는 못 해드려도 저는 앞으로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현아는 조용히 보자기를 풀고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껴보았다. 딱 맞았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정수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으로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서관 뒤편 작은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말없이 웃고 말없이 손을 잡았다. 해가 천천히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현아는 말했다. 정수 씨, 봄은 또 오겠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 둘이 함께 기다리면 봄은 반드시 다시 오죠. 그리고 그 말처럼 그들은 함께 다음 봄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고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맞이하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